되겠습니까? 뿔마 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녀석을 봤더니 이만큼의 식을 이항한 거랑 똑같네? 그래서 이항을 해버려. 그래서 이항을 했더니 이항한 식은 20C 0 플러스 20C 20 이렇게 돼버리네요. 자, 20C 0 몇인데? 1. 20C 20 몇인데? 1. 답은 몇인데? 2. 이렇게 빼먹은 부분을 찾아주셔야 돼요.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 개념이구나. 근데 이 부분이 빠졌네?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아래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는 참고로 기본 개념식의 구조를 잘 기억하는 학생은 너무 손쉽게 풀 거고요. 그 기본 개념식의 구조를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은 풀기 어려운 유형이에요. 같이 풀까? 예, 그 기본 개념식이 뭔지 기억이 나지 않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식의 구조는 이런 상태죠. 20C 0에 2에 0제곱 더하기 20C 1에 2에 1제곱. 원래 구조는 이렇게 했지. 20C 2에 2의 제곱.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구조? 우리가 흔히 봤던 그 구조로 바꿔놓으면. 근데 이런 구조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어. 기억나세요? 20C 0에 X의 0제곱. 물론 생략합니다. 보통 20C 1에 X 더하기 20C 2에 X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0C 20에 X의 20 이런 거 많이 본 기억이 나 안 나? 나지? 안 나? 22페이지 펴세요. 자, 22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자, 2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은 nc0 더하기 nc1의 x 더하기 nc2의 x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cr의 x의 r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cn의 x n제곱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항계수의 성질이 모두 다 이 식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니까 그치? 얘가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식이에요. 그런데 윗식의 구조가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묻자. 얘는 원래 뭐였는데? 1 플러스 x의 20제곱이었지. 그럼 얘는 구조가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2의 20제곱. 답은 3의 20제곱이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 같은 경우도요. 지금 내가 이 문제 몰라서 틀렸으면 마음 아파하면서 기억을 해놔야겠다. 이렇게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도 나오네? 라고 정리를 해서 외워두셔요. 알겠습니까? 예, 개념을 이해했으면요. 그 다음에 많은 문제 유형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외우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 수 있어요. 상식적인 상식만 있으면 풀 수 있으니까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였는지 기억해. 이항 정리야. 이항 정리의 기본 베이스식이 뭐였어? 1 더하기 x의 n제곱. 그럼 딱 나오지. 11의 10제곱을 왠지 뭐라고 바꿔놓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느껴져? 1 플러스 10의 10제곱으로 바꿔놓고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푸세요.
답 내신 분 답은? 거기서 100의 자리 숫자 A 1이죠. 1의 자리 한 자리수란 얘기지. 0에서 9 사이에 오는 수. 10의 자리 숫자 B 55가 나오기에는 좀 힘들어요. 18 이하입니다. 나와봤자. 답 내신 분. 같이 풀까요? 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11의 10제곱 나 몇인지 11을 10번 곱할 마음 없어. 그러므로 나는 얘를 1 플러스 10의 10제곱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이항 정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C 0 더하기 10C 1에 10 더하기 10C 2에 10의 제곱 더하기 10C 3에 10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C 10의 10의 10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얘를 쫙 펼쳤을 때 자, 얘는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1 나올 거예요. 얘는 계산하면 몇 나올까요? 100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9 2, 1 그리고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9, 45, 4,500이네요. 4,500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부터는 위에 뭐가 나오는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얘는 10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벌써 1000자리로 넘어가. 그럼 당연히 뒤에 있는 것들은 다 1000자리 넘어가는 녀석들이지. 그런데 우리는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만 보면 되기 때문에 1000자리 이상의 숫자들은 의미 없음이에요. 즉 그래서 100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앞에 있는 녀석만 봤더니 100의 자리는 몇 되겠습니까? 6. 그죠? 10의 자리는 몇 되겠습니까? 0. 그래서 두 개 합하면 몇 나오겠어요? 6. 이해가 될까요? 네. 되셨습니까? 혹시 45, 10, 55? 네. 아니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요거 계산하면 여기는 다 1000 넘어가니까 의미 없죠? 요거 계산하면 몇 나와요? 4601 나오지? 100의 자리 숫자는 6, 10의 자리 숫자는 0.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거는 꼭 강의 들어요. 다항 정리 들어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항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이 뭐야? 이항 정리였죠. 예, 이제 사망 이상의 식에 대해서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다항 정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간단한 예로 사망 정리가 나와 있어요. 얘 사망 정리라고 부를 수 있겠지? 네, 사망 정리든 사항 정리든 모두 싸잡아서 다항 정리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요 녀석은요 일반항의 식이 요런 구조를 띄어요. 시그마 뒤에 오는 게 일반항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뭐래? P팩, Q팩, R팩 분의 M팩은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다. 요 녀석이 바로 일반항이다. 그리고 이때 P, Q, R 모두 다 더하면 몇 제곱이 돼야 된다? 무조건 N제곱이 돼야 된다 라는 특징이 있으며 얘는 여기에 나와 있는 A, B, C를 몇 번을 뽑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P, Q, R은 무조건 0 이상인 정수가 돼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딱씩 보면서 일반항은 뭐다? 시작! P팩, Q팩, R팩 분의 M팩에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다. 다항 정리에서는 요 녀석이 일반항 됩니다. 그리고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의 개수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됩니까? 시작! P팩, Q팩, R팩 분의 M팩 얘만 구하면 되겠다요. 자, 여기까지 우선 필기 해놓고
어떻게 이런 이항 정리가 나오는지 이런 일반항이 나오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항 정리에서 삼항 정리로 어떻게 발전이 돼 넘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항 정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시그마 r은 0에서 n까지 ncr에 a의 n-r제곱 b의 r제곱이다. 이것이 이항 정리의 핵심 식이다. 이때 우리는 a의 n-r, b의 r제곱, b의 r제곱의 개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n, c, r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런데 이 NCR은 조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얘 조합식으로 나타내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n팩을 r팩 n-r팩으로 나눈 겁니다. 즉 r팩 n-r팩분의 n팩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n-r을 p제곱이라고 부를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r을 q제곱이라고 바꿔서 부를 생각이야. 나는 얘를 지금부터 p라는 문자로 치환하고 r을 q라는 문자로 치환하겠다 라고 했어. 그러면 결국 a의 p제곱 b의 q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도록 하자. n-r팩은 p로 바뀌었지. 그리고 r은 q로 바뀌었지. 그러므로 r팩을 우리는 뭐라고 쓰면 돼? q팩. n-r팩은 뭐라고 쓰면 돼? p팩.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 녀석 p하고 q를 합한 요 녀석은 그냥 n팩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 이항 정리해서 a의 p제곱 b의 q제곱의 개수 구해봐 라고 하면 결론은 뭡니까? p팩 q팩분의 n팩. 마찬가지로 삼항 정리해서 a의 p제곱 b의 q제곱 c r제곱의 개수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시작! p팩 q팩 r팩분의 n팩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n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n개가 곱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때 a의 p제곱, b의 q제곱, c r제곱의 개수는 n개의 인수 중에서 p개의 인수에서 a를, q개의 인수에서 b를, r개의 인수에서 c를 뽑는 방법의 수와 같으므로 동차순열 개념을 이용하여 a의 p제곱, b의 q제곱, c r제곱은 여기서 a를 몇 개 뽑는 거라고요? p개. 되겠습니까? 그리고 b를 q개, c를 r개 뽑는 거니까 똑같은 문자를 뽑은 만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주셔야 되죠? 순서가 없게. 근데 전체 몇 개를 뽑았다? n개를 뽑았다. 그러므로 p팩, q팩, r팩분의 n팩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이 다항 정리예요. 되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네요. 네. 그럼 시험 끝나고 와서 3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첫 번째 문제. 예. 삼항 정리네요. x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플러스 1. 삼항이에요. 삼항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 3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갑시다. 예, 나 이렇게 분수로 쓰는 거 되게 싫어. 얘를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바꿀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바꿔 놓을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개수를 구하려면 일반항이 뭐가 된다? p팩, q팩, r팩분의 분자에 뭐가 와야 돼? 몇 팩? 6팩. 지금 상태에선 6팩 이렇게 와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써줍니다. x의 p제곱. 그 다음 항이 뭐야? x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q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2q제곱. 그리고 1의 r제곱은 사실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1의 r제곱은 생략되지? 물론 난 써주고 싶어요 이러면 써줘도 선생님이 말리진 않아? 계산이 안 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식이 이와 같이 나왔으므로 우리는 요 일반항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
문자끼리 정리를 하면 얘는 결국 x의 p-2q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보세요.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몇입니까? 6이지. 그리고 p-2q는 몇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3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딱 보는 순간 와, 미지수가 몇 개? 3개. 식이 몇 개? 2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부정방정식에서 주어진 조건은 P, Q, R은 0 이상인 양의 정수야 라는 이런 조건이 붙은 거네요. 맞나요? 그래서 요거 연립해서요. 부정방정식을 푸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정리 어려움은 부정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뭘 할 거냐? 좋았어. 나 이 식에서 P라는 문자 하나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2Q 플러스 3 되겠네요. 얘를 여기에 집어 넣습니다. 그럼 무슨 식이 되겠어? 2Q 플러스 3을 넣었더니 3Q 플러스 R은 3이라는 요런 식이 나왔어.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부정방정식이니까 Q 자리에 뭘 넣으면 돼? 우선 작은 수부터 0 이상이니까 0 넣으면 R이 3이 돼야 되죠. 또 1 넣으면 R이 0이 나와야 되지. 맞아요? 자,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P까지 따져봐요. 그러면 P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2Q 플러스 3인데 Q가 0이니까 P는 3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 3개 더해서 6 나와야 되니까 얘는 몇이 되겠습니까? 5가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좋았어. 나는 드디어 P, Q, R을 구해냈는데 얘가 3, 0, 3이 되거나 5, 1, 0이 되는 경우가 바로 x의 세제곱이 나오는 경우더라. 자, 3, 0, 3 집어넣습니다. 3팩, 0팩은 1이죠. 3팩분의 6팩이 나오거나 자, 5팩, 1팩분의 6팩이 나오거나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6, 5, 4, 3, 2, 1 얘는 그냥 6이네. 예, 그래서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26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중간에 부정방정식을 한번 풀어줘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우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할만합니까? 다음 정리. 요것도요. 그냥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문제용 외워버리면 돼. 알겠나?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걸 다 부정방정식 나오더라 이렇게 푸는 거더라. 이런 식으로 많이 푸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항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80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우선 얘 보는 순간 일반항부터 적어내야겠죠? 일반항 부릅니다. 시작! P 팩, Q 팩, R 팩분의 5팩 적고 이제 뒤에 적어. AX제곱의 B제곱 2X의 Q제곱 마이너스 1의 R제곱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해?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쫙 나눠야겠죠? 우선 개수에 해당되는 P팩, Q팩, R팩분의 5팩 A의 P제곱 곱하기 2의 Q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R제곱. 자, 이제 문자 들어갑니다. X에 2P 플러스 Q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구하려는 개수는 여기까지 관여하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만 알면 돼? PQR에 무슨 숫자를 넣을 것인가? 요것만 알면 되겠죠? 자, 부정방정식 만듭니다.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몇? 5. 그리고 2P 플러스 Q는 몇? 3.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식에서
Q를 없앨게. Q의 장례식을 치러서 여기에다가 넣었더니 이 식은 P 플러스 마이너스 2P 플러스 3 플러스 R은 5가 돼서 마이너스 P 플러스 R은 2라는 요런 식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자리에 선생님이 0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R은 몇이 되겠습니까? 2. P 자리에 선생님이 1 집어넣었어요. 그럼 R은 몇이 됩니까? 3. P 자리에 2 집어넣으면 R은 4. P 자리에 3 집어넣으면 R은 5. 근데 R은 5보다 커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P, Q, R이라고 했을 때 P가 0일 때 R이 2, 얘가 2일 때 4, 얘가 3일,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아? 1, 3 빼먹었네요. 1, 3, 2, 4, 3, 5 했어. 자, 모두 더해서요 5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3 넣으면 되네요. 여기 1 넣으면 되네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에 마이너스 3 넣어야 되지. 그런데 PQR은 몇 번 뽑았느냐기 때문에 0 이상인 정수입니다 라고 했으므로 얘는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업할 거예요. 자, 좋았어. 그래, P자리에 0 대입해봐야지. 0 100 써줄 필요 없고요. 3팩, 2팩 분의 5팩에 A의 0제곱 곱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얘 계산합니다. 5, 4, 20, 10이네요. 10 곱하기 8 해서 얘 80 이렇게 나왔어요. 맞나요? 예. 자, 그리고 1, 1, 3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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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팩 써줄 필요 없으니까 그냥 3팩만 쓸게요. 3팩 분의 5팩에 A의 1제곱, 2의 1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의 3제곱은 그냥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5, 4, 20이네요. 마이너스 40A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슉 더했더니 그 개수가 마이너스 80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계산합니다. 80 마이너스 40A가 마이너스 80이 돼야 된다. 160이 40A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A의 값은 몇이다? 4이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 정리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시험 잘 보세요. 파이팅입니다, 기말.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부터는 정말 우리 빡세게 좀 계획 세워가지고 1년 좀 잡고 죽어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우선 오늘 수업을 요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끝내줄 예정이고요. 요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선생님이 프린트를 오늘 주고 가지 말고 까먹으면 안 치니까 줄게요. 그거를 선생님이 어디까지 풀어볼지 해주세요. 네. 프린트도 안 갖고 왔어요? 개념집? 네.
나눠드리고 해주고요. 예, 여기요 두부입니다. 자, 그 어디까지 그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을 그 강의를 해오시면 되냐면요. 네. 이게 선생님하고 페이지가 다르구나. 잠깐만요. 손을 잠깐만 볼게요. 이거 녹화 안 하잖아. 네? 녹화 안 하잖아. 이거 녹화 안 하니까 네. 11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돼요.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요거 삼각함수의 활용 11페이지까지만 좀 수업을 들어오세요. 강의를.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건 선생님이요 특강식으로 별도로 시간을 주중에 뭐 주중이든 주말이든 내 가지고 좀 마무리 지을 거예요. 기존에 없던 교육과정이어서 이미 수업을 들은 학생들도 또 들어야 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그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15페이지 할 차례 맞죠? 네.